중조목요, 전분목요, 황산, 마그네슘, 소양증에는 그죠?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거. 황산, 마그네슘, 홍역 아이들한테 주로 가려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또 수두 아이들한테는 가려울 때 발라주는 연고가 있었죠. 칼라민, 로션 이런 거 발라주는 거 있었고, 그리고 소양증에는 어떤 것도 좋다? 미온수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미온수 하면은 열 내릴 때도 쓰고 소양증에도 쓰고, 그래서 아토피 이런 애들도 미온수 들어갔었어요. 소양증. 그리고 소양증에는 방안을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가려울 때는 시원하게, 그죠? 시원하게 하고, 옷은 쪼이는 옷, 헐렁한 옷, 어떤 거? 헐렁한 옷, 그죠? 옷이 헐렁해야 되겠죠? 헐렁한 옷, 헐렁한 옷. 그 다음에 이때 이 아이들한테는 손톱이 너무 길면은 오히려 막 긁어서 더 상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톱은 짧게 해주자. 오히려 상처가 생기니까 손톱을 짧게. 자, 그 다음에 이 애들한테는 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못 긁게 보호대를 해줄 수도 있죠. 보호대, 장갑 보호대. 그 다음에 또 팔꿈치 보호대. 자, 요런 것 등을 할 수 있겠죠. 같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소양증 하면은 요런 것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82번에 보시면 나왔네요. 팔꿈치 보호대라는 거 있죠. 애들한테 하는 거. 여기에 절대 여러분 헷갈리게 장갑 보호대까지 같이 나오진 않을 거야. 애들은 팔꿈치 보호대를 더 많이 쓰거든요. 어른들은 어느 걸 더 많이 쓴다? 장갑 보호대를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40대 어떤 남자가 IV 정맥관 삽입을 자꾸 빼려고 하고 막 줄을 빼려고 해. 그럴 때 어떤 게 좋겠다? 장갑 보호대. 성인은 주로 장갑 보호대, 어린애들은 팔꿈치 보호대, 그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번에 재킷 보호대, 이거는 어떤 거지? 낙상 방지. 혼돈 환자의 낙상을 방지한다 이래 말하면 재킷 보호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번에 전신 보호대 있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혼이불 보호대라고 하죠. 자, 혼이불 보호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애기들, 영아들한테 전신의 움직임을 제한하고자 할 때, 몸 전체를 못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 싸개로 싸는 것처럼 하는 보호대를 전신 보호대 또는 혼이불 보호대. 그림 문제로 나오면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봐주실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용 지침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럼 보호대의 사용 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정리합시다. 자, 보호대는 많이 쓰는 거는 좋지 않아. 그래서 꼭 키워드는 여러분 우리 법에서도 그랬잖아요. 보호대는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래서 보호대 사용 기간은 최대화한다, 최소화한다, 적게 써야 되니까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거.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자 환자의 움직임을요, 가능한 한 많이 제한할까요? 적게 제한할까요? 적게 제한하라.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호대하면 되지 몸 전체를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움직임을 적게 제한하라. 그 말은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기능적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적게 제한하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환자가 손만 묶으면 되는데 다리까지 묶어서 막 다리도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제한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게 하라는 말은 아무나가 의료진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환자를 확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보호되는 의사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의사 처방이 있으면 무조건 됩니까? 아니요. 환자한테 동의서 받아야 돼요. 동의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환자한테 받든지 보호자한테 받든지, 만약에 보호자가 멀리 있으면 전화로 지금 승인 받고 24시간 안에 구두로 동의를 받고 일주일 안에 와서 서면으로 받아라 그랬죠. 동의서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보호대를 잠시 풀 때는 환자 혼자 두지 말 것. 보호대를 잠깐 풀었을 때 환자 혼자 두지 말 것. 그리고 보호대는 여러분 금방 쉽게 풀려야 되는 거죠. 그럼 금방 쉽게 풀리기 위해서 하는 매듭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그 보호대를 하는 부위가 팔다리, 사지를 많이 억제하죠. 그러면 사지를 억제할 때 쓰는 보호대가, 사지라면 손목, 발목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손목이라든지 발목 이런 데를 억제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쉽게 풀리는 매듭의 대표적인 거 크로브, 히치 매듭을 적용하라 라고 했어요. 한번 쫙 잡아 당기면 바로 풀리는 거 크로브, 히치 매듭. 그 다음에 보호대는 많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잘못하다가 오래 쓰고 너무 꽉 조여버리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혈액순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 피부 상태를 관찰을 잘해야 돼. 피부 상태를. 그래서 환자가 사지가 차가운가 또는 저린가 또는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가 이런 거를 관찰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지 순환을 봐야 되는데 얼마마다 중간에 풀어주냐면요.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주겠습니다.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자 중에서 여러분 보호대 묶었을 때 용케 잘 푸는 사람들이 있다. 환자들 중에서. 그래서 보호대 사용 부위가 환자 손에 쉽게 닿지 않도록 한다는 거. 보호대를 사용한 부분이 환자 손에 닿으면 자꾸 환자가 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좀 지켜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호대 사용은 필요시마다 처방 오더 난다 안 된다? 필요시마다 하는 게 PRN이라고 하거든요. PRN 처방은 보통 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환자가 다칠 것 같고 위험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필요시 처방은 받을 수 없다는 거.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호대 사용 지침 이 부분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83번입니다. 83번. 자, 83번에는 아까 했던 거네요, 여러분. 오전에 그죠? 위관 영양에 대한 설명 고칩시다. 체위는 반자위. 그 다음에 2번에 음식물은 가능한 한 빨리가 아니라 1분에 몇 cc? 50cc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3번 아까 다 했던 거잖아요. 음식물을 주입하는 동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음식물을 주입하고 나서는 비위관으로 조절기를 막으라 그랬죠. 아니면 역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주입이 끝나고 나면은 환자가 어떤 자세로 좀 있으라 그랬습니까? 반좌위로 있으라 그랬죠. 반좌위. 답은 4번. 그
다음에 84번에 보시면 섭취량과 배설량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자, 1번에 보면 섭취량에는 구강으로 섭취한 수분량만 들어간다? 아니요. 섭취량에는 뭐도 들어갑니까? 정맥주사한 거 있죠? 수액 들어간 거, 정맥으로 수액 들어간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수혈 받은 거 이런 거 들어가잖아. 그래서 경구로만 들어간 것만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섭취량에는 얘가 맞는 말이죠. 경구로 들어간 거 또는 비경구 하면은 수액 또는 위관으로 들어간 거 또는 수혈 받은 거 다 포함된다. 답은 2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배설량에서 구토 이런 거 배설량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배설량에 들어가죠.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소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소변. 그 다음에 또 설사 이런 것도 배설량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싱이 흠뻑 젖은 거 이것도 배설량에 들어간댔어요. 그 다음에 땀을 흘렸는데 열경련처럼 땀을 무지 많이 흘렸어. 그래서 앞에 반드시 심한이라는 말이 붙을 거예요. 심한 발한 하면은 배설량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자한다고 복수 천자한다고 물을 뺐어. 그럼 그 물 배설량에 들어가겠죠. 배액량 뺀 거. 그 다음에 또 입으로 나온 구토 이런 거 배설량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배설량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건데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있죠.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거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조금 전에 심한 발화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발화는 안 들어가요. 심한이라는 말이 빠질 거야.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금 전 여러분 여기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에 하나 더 적어 본다면 환자가 과도 호흡을 했어요. 호흡이 막 횟수와 깊이가 많은 이렇게 숨을 쉬었어. 그럼 입에서 나가는 수분의 소실량, 배설량에 들어가요. 그런데 배설량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분 지금 앉아서 그래도 그냥 공부하고 있잖아. 육체적으로 막 힘들게 해대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럴 때 정상적인 구강호흡, 이런 호흡은 배설량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요. 배설량에 넣지 않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다? 아까 설사는 배설량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배변 본 거 있죠? 정상 대변 본 거. 대변 본 거는 배설량에 안 넣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어떻게 적습니까? 하면은 이거는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섭취량과 배설량은요 몇 cc 이렇게 적는데 이거는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그렇게만 적을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가글, 애교. 가글레 이거는 배설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입에 넣었던 거 입안에 공간에서 그냥 바로 뱉어낸 거니까 가글액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에서 섭취량과 배설량을 묻는다면 배설량이 안 들어가는 거 찾아내는 걸 거거든요. 그럼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네 가지를 땡실하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걸러내면 돼. 되셨습니까? 네 가지는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봐주실 것. 그럼 이렇게 섭취량과 배설량을 따졌을 때 환자가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아요. 즉 많이 더 먹어서요. 싼 게 적다고요. 적게 썼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환자한테는 부종이 생기겠죠. 부종이 생기겠죠. 내가 3,000을 먹었는데 싼 거는 2,000밖에 안 쌌으니까 부종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섭취량보다 싼 게 더 많아. 즉 내가 2,000을 먹었는데 싼 거는 3,000을 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빠질 수 있어요?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 있다든지 탈수가 심한 사람들은 섭취량, 배설량 이런 거를 측정을 꼭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측정하는 거 기록은 기록지 어디에다 적습니까? 섭취량과 배설량 어느 기록지에 적는다? 간호 기록지에 적겠죠. 간호 기록지에, 그죠? 그러면 간호 기록지에는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지금 했던 섭취량과 배설량,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 들어가겠죠? 활력 징후. 또 어떤 약을 투약했고, 어떤 처치를 했고, 어떤 간호를 했고 이런 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이탈 사인, 그리고 아이오, 그리고 투약, 처치, 간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겠죠. 간호에 관련된 거. 자, 이거는 몇 년 보관합니까? 몇 년 간호기록지, 조상기록지, 환자명부 5년 보관이었죠. 5년 보관, 간호기록지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간호기록지. 자, 되셨습니까? 자, 봐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3번 구토물은 배설량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4번 배설량에는 소변량만 기록한다. 땡. 그 다음 5번 소변량은 하루에 7번 정도 검사 들어간다. 아니요, 소변량은 볼 때마다 체크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본 소변량은 볼 때마다 체크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시에 봤으면 몇 시 좋고 다 볼 때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도뇨를 했을 때는, 인공도뇨 했을 때는 볼 때마다의 개념이 아니잖아. 유린백 소변 주머니에 모이는 거니까. 그러면 도뇨를 하고 있을 때는, 소변줄을 꽂고 있을 때는 8시간마다 가 될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정상 소변을 본다면, 정상적으로 본인이 본다면은 볼 때마다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소변줄을 꽂았을 때는 8시간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여러분, 85번. 자, 85번은 맥박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맥박은 어디 혈관이 수축하는, 팽창하는 겁니까? 동맥이 불룩불룩불룩 하고 팽창하는 것을 맥박이라고 부르죠. 맥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맥박은 정상 수치가 얼마가 정상입니까? 자, 맥박의 정상은 60에서 100번. 그죠? 1분에 60에서 100번. 신생아는 120에서 140번. 그 다음에 태아는 120에서 160번. 맞나요? 자, 어른은 60에서 100번입니다. 자, 그런데 100번이 넘었어. 그럼 뭐라 그러죠? 빈맥이라고 하죠. 맥이 빠른 거는 빈맥.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이 60번이 안 돼. 그러면 서맥이라고 하죠. 그러면 서맥을 초래하는 약이 어떤 약이었습니까? 디지탈리스. 그죠? 디지탈리스, 디곡신, 강심제 같은 말이죠. 자, 이 약은 맥박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투여전에 맥박수를 재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맥박이 불규칙한 거는 뭐라고 합니까? 부정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맥은 리듬이 불규칙한 거야. 그럼 이런 부정맥 환자들은요, 이런 부정맥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떻다? 혈압이, 부정맥 환자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저혈압을 보여요. 환자에게서는 저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모의고사를 풀다가 나중에 부정맥 환자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냐 이래 말하면 저혈압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박이 심장으로 재는 거는 뭐라 그래요? 심천맥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심천맥박은 심장으로 재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합니까? 신생아, 그죠? 애기들이라든지 또는 어른이라면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심천맥박으로 재겠죠. 왜? 제일 정확하니까요. 그 다음에 보통은 그리로 안 재고 어디로 잽니까? 말초에서 맥박을 재죠.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요골동맥에서 측정하잖아. 그죠? 요골동맥에서 가장 많이 재. 물론 다른 데서도 잴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러면 이때 맥박이 건강하다면 심천맥박과 말초맥박이 똑같아야 돼. 숫자가. 근데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걸 뭐라 그래요? 맥박결손이라고 하죠. 맥박결손 차이가 나는 거. 이거를 차질맥 또는 결손맥이라고 또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측정할까요? 맥박 결손을 볼 때 측정 방법은 제일 정확한 거는 심천맥박이긴 하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은 심천맥박을 또 한 사람은 어디로? 말초맥박을 측정해서 어떡합니까? 수치의 차이를 비교한다. 두 수치의 차이를 비교한다. 당시 이쪽은 심천맥박 몇 번, 말초맥박 몇 번이라고 비교한다고 했었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맥박 결손일 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래 말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기에서 맥박이 불규칙할 때 두 사람이 동시에 한다 이 말이 없다면 어떤 맥박을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심천맥박이 정확하다 그랬어요. 말초가 정확하다 그랬어요. 심천이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없다면 심천맥박을 몇 분간? 1분간 측정한다. 되셨어요? 그걸로 답을 해주십시오. 봐주십니다. 봐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혈관은 요골동맥이라 그랬어. 그래서 요골동맥 하면은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 맥박 측정 부위 그 다음에 여러분 동맥혈 가스 분석이 있었죠. ABGA 그죠? 동맥혈 가스 분석 동맥피 뽑을 때 그때 천자 부위 또 요골동맥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방에서 어떤 거 할 때 맥을 짚는 기계 맥진계를 사용하는 부위 해도 요골동맥이었었죠. 그죠? 자 그런데 맥박을 동맥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맥박을 측정할 수 없는 혈관이 있었죠. 그럼 맥박을 못 재는 곳 동맥은 어떤 거다? 관상동맥 그 다음에 알아두십니다. 대동맥 아이고 관상동맥 그 다음에 대동맥 그 다음에 뇌동맥 그 다음에 폐동맥 이런 데서는 맥박 촉지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맥박이 여러분 이 경우는 맥박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자 맥박이 증가하는 경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열나요. 열이 나면 맥박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발열 열나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저혈압이에요. 자, 저혈압은 맥박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우리 쇼크가 왔을 때 혈압 어때요? 저혈압이지. 그러면 그때 맥박 어때?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혈압은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갑상선에서 보일러 막 떼어주는 티록신 그게 너무 많이 나오면
보울러 막 떼니까 맥박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빈맥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기능 저하증일 때는 보울러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서맥이 나타나고요. 되셨습니까? 항진증.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 물론 이 출혈은 좀에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는 거겠죠. 출혈이 있을 때 맥박이 빨라집니까? 빨라지잖아요. 쇼크니까 빨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픈데 그 아픔이, 통증이 갑작스럽게 아픈 게 급성. 그냥 오래전부터 질질질 끄면서 아팠어. 만성. 어떤 때 더 맥박이 빨라져요? 급성. 갑작스럽게 아플 때 맥박은 빨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분,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시키는 약이 뭐라 그랬지? 아트로핀이라 그랬죠. 자, 이 약은 맥박이 빨라지겠습니다.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천식 발작일 때, 아나필락시스 때 쓰는 약이 뭐예요? 에피네프린. 요런 약을 쓸 때도 맥박은 빨라집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증가되는 경우보다는 빨라지는 경우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경계 중에서 프리랜서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이 있었지. 그러면 언제 맥박이 빨라질까? 어떤 신경일 때? 스트레스 빡 받았을 때 올라오는 교감신경. 그럼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예민해지고 하니까 씩씩대다 보니까 맥박도 빨라지는 거죠. 되셨어요? 자, 요런 거 여러분 좀 정리해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요런 부분 한 번만 암기하세요.